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70년의 비전을 제시해 국민통합과 선진한국,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일 출범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정종욱 민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관위원 44명과 고문 11명, 정보위원 13명 등 7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7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민통합과 선진한국,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진정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과 그에 걸맞는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 남북 분단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미완의 과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완전한 광복으로 가는 원년으로 기억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족긍지와 국군융성, 미래희망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범부처 협의회를 지원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도 설치해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규모를 갖춘 사업, 그리고 젊은 층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제안과 부처별 제안 사업, 위원회 제안 사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사업 의견은 이달 말까지 범부처 협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열리는 2차 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크 부대가 구진을 파병합니다. 부대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군의 위상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아크 부대.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아크 부대 구진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전인범 특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환송식에는 구진 장병들과 가족, 친지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크 부대는 국군 창설 이래 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파병된 최초의 부대로서 우리 군의 파병사에 큰 획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진 군대의 롤 모델로 선택한 세계 최고의 부대가 바로 우리 아크 부대입니다. 아크 부대는 평시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수행하고 유사시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평균 5.4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아크 부대 구진은 모두 128명으로 육군 특전사를 주축으로 해군 UDT, 실 요원들과 지원 부대로 편성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부대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습니다. 평생의 자랑이 될 이번 파병과 제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최적의 특전 부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아크 부대는 지난 5주간 전 부대원이 인하단결하여 오직 임무만 생각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이자 군사 외교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귀환하겠습니다. 안되면 대기하라. 검은벨에 영원하라. 아크 부대 구진 장병들은 다음 주 10일 출국해 주둔지인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탈북 여성단체들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강제 낙태와 인신매매 등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에 놓여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상윤 중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북한군 간호사관으로 복무했던 40살 안혜경 씨.
북한군 간부들이 노동당 입당을 미끼로 여군들의 성을 강요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 당원이 못되게 되면 큰 군대에서 큰 죄를 지어서 당원이 못된 것처럼 사회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입당을 하려고 군관들이 성적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당원이라는 그 얼감에 매여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여성 군인들이 성적 노예가 되는 거죠. 왜? 네가 나한테 몸을 안 주게 되면 입당을 안 시킬 것이다. 왜? 또한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해당 여군이 책임을 떠안고 집단 폭행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강제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중대 군인들 앞에서 그 친구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속상한 거는 그 친구와 저가 제일 가까웠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미안한 게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2006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김은미 씨는 사실은 중국 브로커에서가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초보적인 권리도 가질 수 없었고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인신매매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물건 취급당하면서 팔려왔다는 그 억울함에 그냥 눈물만 짓고 하니까 그 집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욕하는 소리밖에만, 나중에 중국어를 알고 보니까 욕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2004년 탈북한 송경옥 씨의 사연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성경책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뒤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강요심으로 이제 사람 똥을 막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걸 그래 이만큼 근처에 와서 경배를 가서 씻고 씻어도 그거보다 한심한 것도. 탈북 여성 50여 명이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 여성들은 국회 북한인권법 통과와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눈물의 호소문을 주한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이 지난 2일 군 간부들의 영유아 보육 여건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직장 보육시설인 응봉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로써 어린 자녀를 둔 부대 간부들의 보육 고민이 해소돼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도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건물 면적 131제곱미터 규모의 만 1세, 2세, 3세 등 5개 반으로 나눠 운영되는 응봉 어린이집. 응봉 어린이집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지난 2일 부대 간부들의 보육 고민을 해소하고 군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충건 과학화 전투훈련 단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와 경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15분에서 30분 이격된 거리에 어린이를 위탁했으나 이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군인 가족들에 대한 보육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봉 어린이집은 경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8명이 아이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배려와 사랑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군 가족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어서 양육 걱정을 걸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급식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편 부대는 군 복지 정책으로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만큼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온동환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3일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15년 국방핵심기술 연구과제 평가 관련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개발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에게 국방핵심기술 연구과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품원은 이 자리에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정책과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과 절차,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방사청은 국방핵심기술 추진 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방핵심기술은 매년 핵심기술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은 후 기품원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방사청구와 기품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하게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은 지난 2일 경희대 경영대학원과 계약학과 설치 기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계약학과란 교외기관이 대학과 협정을 맺어 기존 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부대 안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생기는 개념입니다. 이번 행사는 15비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지난 2014년 11월 체결한 15비 경희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합의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작전근무 특성상 영내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15비 장병들은 계약학과 설치로 대학원 진학과 함께 자기개발의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15비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설치는 공군 최초이며 향후 수원과 청주 등 각 비행단에서도 부대 내 교육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올해를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 현장에서 직접 적과 싸우게 되는 소대장과 분대장들에 의한 소부대 야외 전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군 27사단의 훈련 현장을 김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군 27사단의 훈련 현장입니다. 소부대 전술 훈련은 야전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간 소대장이 중심이 되어 소대나 분대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중대장의 명령을 받은 소대는 상급 부대의 간섭 없이 소대장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합니다. 실제 전장에서 적과 싸우게 되는 소대장과 분대장의 역량을 키우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훈련 방법입니다. 육군은 올해를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을 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대 독단 훈련간 소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동고동락함으로써 그 어떤 훈련 때보다 깊은 전우애가 형성됨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런 훈련을 통해 형성된 끈끈한 동료의식은 병영 생활관에도 이어져 밝은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전엔 소대원들이 함께 모여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토의를 진행합니다. 사격 훈련도 달라졌습니다. 중앙 통제하에 고정된 표적에 사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에 즉각 대응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이전 어느 훈련 때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 전우들과 함께라면 실제 전쟁에서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훈련 뒤에는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점검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육군은 소부대 전술훈련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 모습 준비했습니다. 배움은 국경도 뛰어넘는데요. 한국과 미국, 태국 해병대원들이 서로의 전술 전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뜨거운 전우애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코브라 골드 훈련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사타입 한야오 해변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미 해병대 기동헬기. 울창한 정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해병대원들에게 또다시 바다에서 펼칠 수상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할로캐스트라고 불리는 헬기 저고도 이탈 훈련은 헬기가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할 때 수색요원들이 별도의 장비 없이 뛰어내려 적 해안에 침투하는 훈련입니다. 해병대원들은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헬기에 몸을 싣습니다.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작전 지역 인근 해안에 도착하고 투하 신호가 떨어집니다. 대원들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몸을 일자로 만든 후 거대한 물보라가 있는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거친 물살을 뚫고 가상의 적 해안에 도착한 대원들은 이번 적 상륙 해안 침투 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심 지역 근접 전투 훈련. 한국, 미국, 태국 해병대원들은 서로의 전술 전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우리 해병대원들의 대테러 레펠 교육이 이어지고 우측으로 돌 때는 우측발이 뒤로 가고 좌측으로 돌 때는 좌측발이 뒤로 간다. 대원들은 하강법, 로프 매듭법, 방향 전환법 등 다양한 레펠 기술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우수함을 알렸습니다. 미 해병대도 전장에서 체득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심 지역 근접 전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시범 동작을 직접 선보이는가 하면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여기서 자세를 낮춰서 그리고 여기 벽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까지 다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미 해병대의 전투 기술 노하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최대한 집중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천연수 하사가 같은 팀원인 태국 해병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훈련 기간 내내 동고동락하며 정이 많이 든 모양입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훈련도 같이 하는데 훈련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생김새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또래이자 친구인 대원들은 해병대라는 이름 앞에 하나로 뭉칩니다. 어느덧 훈련은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대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은 적이 점령한 건물에 진입해 대항군을 소탕하라. 2팀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1팀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팀이 1층 확보하고 1팀이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미 해병대원들의 경계 지원을 받으며 건물로 신속히 이동하는 한국 해병대원들. 두 팀으로 나뉜 대원들은 건물 내부 진입에 성공합니다. 유란한 총성을 시작으로 대항군인 태국 해병대원들과의 교전이 벌어집니다. 실전을 반복해 했던 훈련은 대항군을 모두 제압한 후 대원들이 무사히 건물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완벽한 연합훈련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훈련을 통해서 한국, 미국, 태국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작전 환경에서도 완벽한 임무를 수행해낸 대한민국 해병대. 최고의 전투 기량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보여준 우리 해병대원들의 코브라 골드 훈련 함께 보셨습니다. 무적 해병의 높은 명성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우리 군의 강인함과 우수성도 널리 알린 해병대.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